자, 우리 3부죠. 세 번째 시간, 우리 Q&A 시간인데요.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라고 했더니, 좋은 걸 질문하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와, 막 뜨끔뜨끔하네요. 자, 가장 많이 궁금한 거, 우리가 그 서비스 운영팀, CS팀에서 이제 그 발췌했는데요. 자, 첫 번째, 추가 점수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응용 범위를 넘어가야 돼요. 플러스 알파를 넘어가려면 제가 몇 문제, 300문제, 많게는 500문제까지 가셔야만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이때 가면 뭐가 보면 소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가서 피난에 가스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가스기에 피난 집어넣기도 하고, A셋에 뭐 MPS H를 집어넣기도 하고, 너무 오버페이스지만 이게 좀 돼요. 자, 그래서 추가 점수 답안 작성은 응용 범위는 300문제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그래요. 워낙 기본 문제 패턴이니까 제가 왜 앞에 건축전기, 건축구조, 토목구조 얘기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1년만 공부 다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제를 줄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본인의 이거 안 돼요. 자, 본인의 생각을 적으세요. 생각이요. 즉 고민한 걸 적어야 돼요. 어떤 분이 막 면접 준비하신 분이 막 오셨어요. 왜요? 했더니 면접관한테 까였대. 왜요? 물어봤더니 이분 정말 공부 잘하고 막 똘방지게 생긴 여자분인데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했대. 저 수험생님 네 했더니 저 책에 있는 거 말고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죠. 뭐지? 자, 즉 나중에 추가를 하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요. 답안에 영혼이 있어야 된다. 사랑과 영혼. 영혼.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자기 생각을 엎어야만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너무 기본 문제 패턴은 저는 그래요. 기본 그 답만 딱 줄여 3분의 1 줄이고 나머지는 실무, 나머지 응용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암기가 안 돼요. 내 나이가 몇인데 꼭 나오지. 내 나이가 몇인데 암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젊어도 안 돼요. 이건 연습을 부지런히 좀 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하는 데면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 기술사 딱 준비할 때 암기가 안 돼서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한 문제를 하루 종일 써보래요. 그랬더니 17번 쓰니까요. 손은 나가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썼더니 32번인가를 쓰더라고요. 이게 32번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암기가 알아서 되더라고요. 그때 암기가 이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기사를 치다가 암기법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소방 기사를 치다가 기술사를 시작하냐라는 건데요. 뭐가 있냐면요. 소방 기사를 아직 기술사 경력이 안 됐다라면은 기사를 보고 하는 게 또 괜찮아요. 왜냐면은 기사 실기 문제 나오면 기술사들이 못 풀어요. 아시죠? 그래서 기사를 취득하고 기술사 시작은 바람직해요. 근데 경력이 되신 분들은 굳이 기술사를 시작하고 그냥 틈틈이 기사 공부가 나으세요. 다시요. 경력이 안 돼서 기사 공부는 기사 공부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경력이 됐다라면은 기술사를 시작하면서 그냥 이 위주 공부하시면서 기사 공부가 나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요. 기술사 문제 중에 기사 문제를 골라서 이렇게 발췌할 수가 있고 봤는데 라는 거 할 수가 있는데 얘를 먼저 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벌써 1년이 까먹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인데요. 위험물 기능장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기능장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왜냐면은 좀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뭐냐면 전기기술사님 들어간 거하고 이 화공 프렌터 하신 분들 들어가면 질문을 잘 못해요. 답변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응시 자격이 사임 3년 남았는데 시작할까요? 라고 질문이에요. 응시 자격이 뭐냐면요. 나는 궁금한 게 3년에서 공부하는데 저는요 기술사 공부 2년 되기 전부터 시작했어요. 경력이요. 2년 전부터. 그리고 플러스 1년에서 붙었어요. 아주 탱탱하고 젊을 때 붙었어요. 그러니까 3년 남았으면요 본인이 3년에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경력 안 돼도 1차 시험은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 남았으면 딱 3년 만에 붙으시면 돼요. 3년에 붙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시작하시고요. 학생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사 따고 4년이잖아요. 그러면 전기 따고 기계 따잖아요. 그러면 전기 경력을 가지고 4년을 따지는 거잖아요. 소방전기. 그러니까 따자마자 바로 여기 경력부터 4년 따지니까 기계까지 따고 좀 놓치다가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제일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왜 젊은 기술사들이 정말 극히 드무냐면요, 요즘 소방기술사 40에 했다면 이거 되게 젊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바쁠 때잖아요, 이 나이가. 즉, 20대에서 뭐 30대 갈 때는 일 제일 많이 할 때죠. 그 다음에 역량 있게 놀을 때고, 재밌고 것도 많잖아요. 그쵸? 자, 지방이라서 학원이라는 거. 우리 부산에 광주에 좋은 학원이 있어요. 저는 동영상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날로그 시대라서 여러분 지방에도 좋은 학원 많으니까 그쪽 가시는 거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좀 더 교통편이 어렵다,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단 동영상의 장단점을 아시고 정확히 매일 진도를 끊으셔야 돼요. 안 되면 다음 진도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예요. 동영상에 1, 2, 3, 4, 5, 6, 7, 8, 90 있으면은 자기랑 약속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월요일 날 볼 거, 이게 화요일 날 볼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화요일 날 못 봤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이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자기가 봐져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 끝내고 나서 이거 보세요. 진도 과정 엉켜도 이게 나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강제성을 좀 부여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 활용 방법. 자, 그 다음에 이 질문 참 많이 해요. 본인 시설 관리사를 해야 되냐, 소방 기술사를 해야 되냐,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본인 뭐 하고 싶은데? 맞잖아. 기술사 하고 싶잖아. 근데 왜? 부담 가잖아. 근데 이걸 하려니까, 이거 하고 또 나중에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맞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사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업하고 싶은 분들은 뭐가 나요? 그쵸? 관리사가 나요. 일단, 부지런히 뛰면은 그냥, 임금님 벌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해력이 좋다. 자기는 암기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기술사가 낫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그냥 딱 주는 거 그대로 한다. 암기력이 좋다. 그러면 관리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팁을 좀 드릴게요. 예를 하고 예를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헝그리 정신이 빠졌어. 연봉을 좀 많이 받잖아. 일이 좀 힘들어도. 그렇죠? 뭐가 있냐면요. 관리사 공부가 만 1년을 지났어요. 1년을 지나가지고, 1년을 지나서 웬만한 거 이제 다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저번 시험에 한 50점 이상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관리사 공부를 하시는데, 관리사가 왜 9월, 10월에 2차가 끝나잖아요. 그 시험이 끝나고는 다 놀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 막 발표도 있지, 뭐도 있지, 막 이렇게. 연말도 있지, 바로 연초지, 명절이지. 좀 있으면 1차 시험이지, 공부를 안 되거든요. 그때는 기술사 공부를 하세요, 그냥. 기술사 공부를 하시고, 다시 1차 시험 보면 다시 또 한 5, 6개월 남죠. 그때는 또 2차 시험 공부하시고요. 그러니까 1년 차가 넘었을 때는 관리사랑 기술사랑 같이 하다 보면은 좀 이점이 생겨요. 그러면은 언제 시험을 보시냐면요. 연말 시험은 어차피 못 보고 연초 시험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시험 본다는 거 한 바퀴 돌린다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유체 쪽이나 구조 쪽은 다 버리시고 그냥 관리사 문제 갖고 들어가시면 되고 화재 원론이나 방재 쪽만 문제 가져가시면은 그냥 문제 쓸 수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관리사 공부하다가 기술사 따신 분이 있고요. 기술사 공부하다가 관리사 따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몇 가지 규칙이 건넘지 마요. 1년 이상 공부하셨고 50점 이상은 맞으신 분은 괜찮다. 자, 근데 소방기술사냐 다른 기술사냐 전망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물어봐요. 어떤 분이 저 질문했길래 제가 뒤에서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많이 질문하는 거고요. 자, 댓글 질문 한번 보여주세요. 요약한 거.
악필이다고요? 악필이다라는 질문 오셨는데, 글씨가 악필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막 이렇게 추상체 있어요. 추상체가 뭐냐면, 이런 질문이, 이런 글씨 있잖아요. 이런 글씨는 안 좋고요. 딱 보기 좋을 정도만 되면 돼요. 저는 정말 악필이라서 뭐 했냐면요. 시험 들기 일주일 전까지 펜글씨 교본 썼어요. 그래서 그 펜글씨 교본 쓰시면 효과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자, 그 다음에 질문 2가 뭐죠? 종합건설인가요? 질문 2번이 뭐냐면은 종합건설사 같은 곳에 기술사 한 명이 여러 개의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라는 거죠. 그냥 소방 범위를 볼게요. 이 소방 범위는요. 기계기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공기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분야 기술사가 있어요. 얘는 소방의 범주예요. 그러면은 건축 기계설비라는 기술사가 있고요. 건축 기계설비, 공조냉동 기술사도 있고요. 전기는 5개 종목 있죠. 건축전기, 발승배전,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툴도 빼고. 자, 화공은 화학기술사하고 화공안전기술사가 있을 거예요. 자, 건축은 여기도 많죠. 건축 시공기술사부터 제일 많은 종목이 이쪽 분야죠. 이런 분야의 기술사에 있으면 다 면허 쓸 수 있어요. 자격증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인가요? 자, 그 다음에 소방방재 쪽 사람이 아니라 공부 교육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도 있는지라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한다면 합격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목표를 잡아야 될까요? 근데 이거 왜 제 말 안 믿지? 여러분, 하루 평균 3시간 해가지고요. 3년이면 그냥 합격해요. 진짜 왜 안 믿지? 여러분, 하루 평균 3시간이 얼마나 대단한 시간이냐면요. 하루 돌면 다음날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명절 일주일 쉬면 다음 달은 어떻게 돼? 쉬고 한 달 가면. 제가 실제 시험에 붙고 1년 동안 얼마나 공부했나 봤더니 2시간 40분 했더라고요. 제가 시험 시간, 공부 시간 다 적어놨거든요. 메모해가지고. 정말 목숨을 구했는데. 왜냐면 시험 때만 막 확 한 달 하지. 평상시에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놀잖아. 같이 놀잖아.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하루 평균 3시간이면 3년씩 2시간 40분이면 충분히 되고요. 공부 방법은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거 한번 쭉 보시면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뭐죠? 자, 학원 다닐 상황이 못 되고 인강도 어떤 것을 들을지를 몰라서 독학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스터디 하려고 알아보는데 과연 스터디가 도움이 될까요? 스터디 활용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건데 스터디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스터디의 장점은 뭐냐면 친구가 생겨요. 저 그거 계속 좀 보고 좀 답변할게요. 자, 스터디는 친구가 생겨요. 친구가 생기니까 정보를 좀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공부가 잘 돼요. 그 마음에 맞는. 근데 스터디 멤버가 7명을 넘기면 안 되고요. 딱 5명 정도가 좋아요. 마음에 맞잖아요. 정말 이건 뭐 해피해요, 공부가. 가서 즐겁고 많이 배우고 같이 토론하고 진도 알고 같이 시험도 보고 시험도 내고 정보도 공부하고 정말 좋아요.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스터디만 7개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5명이 스터디를 하는데 2명이 합격했어요. 정말 기쁘잖아요. 나머지 3명은 이 중에 59점짜리가 있으면 좋은데 다 나갔으면은 나머지는 또 어떻게 누구한테 같이 스터디는 지도거든요. 먼저 배운 사람이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좀 리더가 되는데 그래서 스터디를 잘 만나면 정말 공부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스터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다 합격하고 없어진 스터디도 있어요. 전설의 무슨 스터디인데. 그 다음에 스터디 정말 좋아요. 저희 토요일날 스터디 그냥 오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자, 스터디 활용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의 수준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합격했을 때 그 뒤가 문제고. 그러니까 진도를 잘 못 돌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소방기술사 관점에서 현재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강의 듣다 보니 NFPA랑 비교해서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위치에 대한 것들이나 빔 룰 말씀해 주셔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NFPA 차이 나는 부분은 개정이 계속 되는 건가요?
이건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막 뜨끔하네요. 모아책 개정판 언제쯤 출간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올해 열심히 한번 해보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안전 기준과, 다음 질문이요. 화재안전 기준과 소방법규가 시험 문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라는 건데, 소방은요, 정말 말씀드리면은 80% 이상이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관리사랑 다른 게 뭐냐면요. 관리사 2차 시험은요. 정말 마지막 모의고사 때 토시 하나 바뀐 것까지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기술사는 그 문제가 가지는 기술적 배경이나 아니면은 왜 그걸 사용했는지 이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는데 기본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 수계소화 설비나 그 다음에 자탐 설비나 기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비중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법 비중 80%지만은 암기해야 법으로 보시면은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요. 자, 네 번째 질문. 막 뜨끈뜨끈하네. 뭐냐면요. 소방기술사가 되면 연봉이 1억이라는 게, 와. 사실인지 과장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라는 건데, 제가 카페 가끔 한번 들어가 보는데 너무나 네거티브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막 그분들을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건처세 듣고 이걸 하나 듣고 다 사실로 판별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사가 이런 거예요. 하한가는 그려져요. 하한가. 연봉의 하한가는 그려지는데, 그 이상은 똑같아요. 즉 자격증 하나 땄다고 팔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대신 하한가는 그려져요. 하한가 LFL. 하한가는 그려지지만은 그 이상은 본인 능력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영업이 돼요. 우리 영업이 막 가서 읽다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술 영업이에요. 즉 뭐냐면은 협의를 보냈더니 정말 사람이 잘 되고 친하게 지내더라. 밥 먹었는데 갑칙에서 건설사에 찾더라. 이 정도면 우리는 대단한 영업이에요. 왜냐면 기술사가 제대로 정신 박힌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친구가 없어야 공부를 하잖아. 사회성이 뛰어나고 영업력이 뛰어난 사람은 기술사 중에 드물어요. 근데 영업력이 약간만 되시는 분들은 보통요 그 이상을 다 받으세요. 우리 정수기 파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기술 영업이에요. 소통되고 의사되면 엄청나게 찾아오는데 이분들의 솔직히 연봉은 의미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카드 제공에 차 제공에 그 이상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연봉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그 수준에 가야 그분들의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연봉의 하한가는 그려지고 그 이상은 그분의 역량이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술 영업이고, 기술적 능력은 솔직히 여러분 기술사 공부의 10%도 현장에서 활용을 못해요. 자기가 연구원이나 이런 게 갈 때 아니면. 그래서 연봉 1억 한참 넘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줄여서 한 8천 전후로는 다 결정됐는데, 만약에 반도체 공장이다, 플랜트다라고 하면 연봉 1억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질문은 따로 질문해서 제가 모아바에 올리나요? 유튜브에 올리나요? 모아바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은, 채점할 때 목차가 제일 중요하고 내용은 잘 안 읽는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와, 이분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질문 좀 더 받으면 안 돼요? 되게 재밌는데? 좀 더 할게요. 채점할 때 목차가 제일 중요하고 내용은 잘 안 읽는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이에요. 자, 500, 앞에 문제 하나 볼까요? 연소범위 한번 연소범위. 자, 제일 루즈한 연소범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10점짜리 나왔어요. 10점짜리가 나왔는데, 왜 목차 안 보냐면요. 이거 답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래서 목차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그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목차는 여러분 개용, 저 때 그랬어요. 개용, 특징, 장단점, 구조, 이렇게 안 봐요. 이거 패턴 안 돼요. 임팩트는 제목에서 한 번이라도 더 읽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차가 제일 중요해요. 딱 보여주는. 그러면 그 안에 제목만 봐도 그냥 넘어가요. 그거 막 가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뒤에 좀 더 읽어보는 거지. 더 읽어보는 거. 그게 플러스 알파고요. 자, 그 다음에
타 분야 기술사가 많이 다음 질문이요. 타 분야의 기술사들이 많이 도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PQ 만점의 전교 기술사였는데 소방 기술사 취득 시 이점이 있을까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사시고요. 일단 다른 분야 어려운 기술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방 기술사면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랑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전기 기술사들이 소방 기술사를 도전해서 5명 중에 1명 따요. 그것도 5년 걸려요. 기본인 평균 5년인데 왜 그러냐면은 전기 기술사는 이해 학문이고 실무 학문이고 소방은 일단 암기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벽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냥 재밌게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연령이 제가 저분이 50대만 넘었으면 재밌게 사시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자, 근데 모르는 문제 많았을 때 좋은 대처 요령. 와, 저 질문 진짜 끝내준다. 저는 공격과 방어라고 해요. 공부가 3년차 넘어가신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써놓고 났는데, 정답은 아닌데, 가만히 쓰고 나니까 틀린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요. 이제 읽어봐요. 무슨 말일까요? 소망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조금 되니까 뭐가 돼요? 그냥 대충은 써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땐 버리면 좋겠지만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구라를 치셔야 돼요. 일단 구라를 칠 때는요. 10% 거짓말이나 90% 거짓말은 똑같은 거짓말에 자신 있게 치세요. 표도 그리고 그림도 치시고 아는 것처럼 쓰시다 보면은 어차피 그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요. 자, 매 교시마다 문제를 정해서 풀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계산 문제와 비계산 문제를 정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자,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를 잡자마자 1교시 문제를 잡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모르는 걸 X를 해버려야 돼요. 여기서 X를 4개 했다. 그러면 이번 시험 떨어진 거지. 자, 하나, 2개 정도 X를 해놓으세요. 도저히 인간이 풀을 게 아니다라는 문제 있으면 이런 거 풀면 어떻게 해요? 제가 3년 동안 재수가 없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가장 쉬운 문제를 1번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문제를 1번 잡는 게 아니라 1번 문제는요. 가장 간략히 쓸 수 있는 문제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쓰고 동그라미 치고 그냥 푸시는 거예요. 간략히. 그 다음 또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봐요. 두 번째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왜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실제 10분을 다 소화 못해요. 한 문제당. 보통 7분에서 8분 정도 소화하는 게 이 기술사 시험이고요. 또 읽어봐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 예, 뉘앙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계산 문제가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알 듯 모를 듯이에요. 알 듯 모를 듯. 여러분, 계산 문제는 알 듯 모를 듯 하면 버리셔야 돼요. 자, 근데 도저히 이거 아니면 풀 수가 없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틀리면은 떨어질 거야 라는 마음과 동시에 계산 문제 안 풀려요. 수학 문제의 문제가 뭐냐면요. 모의고사 때는 수석이에요. 전교 1등인데 실제 내신 시험만 보면은 수능만 보면은 중위권으로 떨어진 친구가 뭐냐면은 이 수학 문제는요. 약간의 우회가 있으면은 유연하게 해서 정상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긴장하니까 어떻게 하냐. 돌직구를 날려버려요. 여러분, 소방기술사의 계산 문제는 관리사의 계산 문제는 계산이 아니에요. 암기해서 푸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 그죠? 그러면 살짝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살짝 틀어져 있어. 밀도가 1000이 아니라 이게 998이 들어가 있네. 밀도인데 아는 것은 비중으로 되어 있네. 이걸 바꾸셔가지고 문제를 암기해서 반복해서 체화시켜서 푸는 거지. 우리가 그 문제를 잡자마자 창의력을 발전해서 응용을 해서 푸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그래도 못 버리겠다라고 하면요. 어떤 게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한 6분, 7분에 마무리 하시고 2문제, 6분, 7분 마무리 하시고 이 문제 한 5분 정도 잡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 풀리잖아요? 그냥 바로 버리세요. 버리시고 그냥 비계산 문제로 하시면 되고요. 기술사 계산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는 버리세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못 풀면 돼요. 우리는 절대평가를 가정한 상대평가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 푸는 기본 문제다. 그러면 같이 풀어줘야 돼요. 기술사의 전략적으로 계산 문제와 비계산 문제를 정하는 요령이었습니다. 자, 더 이상 궁금한 것은 우리 밑에 모아바의 링크에서 하시면은 제가 정말 시간 내가지고 답변 내가 다 다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합격 전략 라이브 생방송 처음 해봐요,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기술사 꼭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